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는요. 대장동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죠. 그런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모두 이제 구속 상태에서 면하게 됐습니다. 관련한 영상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혀 정선작업 따로 준비한 거 없고요.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선거를 치렀을 뿐입니다. 그 유 전 본부장한테 도망가라고 한 적 없나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오늘 충분히 밝혔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총선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갔는데 총선이 진짜로 압도적으로 우리가 패배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한다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12월이라도 그 사이 언제든지 그만둘 가능성이 있고요. 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법원에서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치소 나오면서 재판을 거치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했다 그래요. 한민수 대변인 어떤 측면에서 이 김 부원장의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세요? 저도 뭐 김용 전 부원장이 어떤 취지로 했는지는 본인을 안 만나봤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좀 전에 경선 자금 얘기했는데 저도 경선 때 이제 그 캠프에 합류를 했으니까 그 경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윤석열 뭐 대통령도 후보시라고 그랬고 유력한 후보들은 경선 그 모금하는 순간 거의 다 찼습니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마련한 자금. 그리고 실제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그 모금액이 다 찼기 때문에 다 돌려줬는데 저는 유동규 씨가 남욱 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경선 자금 10억, 20억을 요구했다. 전 그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그중에 이 경선 자금이라면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경선 자금인데 20억을 요구했는데 8억 4,700만 원을 마련했다. 전 그것도 잘 안 믿겼지만 8억 4,700만 원을 마련했는데 그중에 김용 전 부원장한테 전달된 건 6억이고 1억 원 돌려줬고 1억 4,700만 원은 유동규 씨가 또 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부터 상당히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아마 김용 전 부원장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또 재판에 보니까요. 유동규 씨가 언제 줬다고 여전히 돈을 줬다고 하면서 특정을 못하고 또 증인들 간의 진술도 많이 엇갈려요. 돈을 받다고 분명히 검찰에 진술했다고 하는데 거기 나와가지고는 상반신밖에 못 봐가지고 보진 못했습니다. 또 그럽니다. 다른 증인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재판이 진행될수록 처음에 검찰이 검사 70여 명 가까운 검사를 동원해서 이 대장동 수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를 할 때는 정말로 어떤 물증이 나올 거다. 많은 국민도 보셨을 거예요. 물증이 갑자기 나오거나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게 뭐가 있겠지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정권 바뀌고 입장 바뀐 딱 사람 유동규, 남욱 씨 말고는 그 두 사람 외에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진술도 다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일관되게 계속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 보면 재판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로 검찰이 주장하는 기소 내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어마어마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사실일 건지 여기에 대한 회의나 좀 비판적 목소리, 시각 그런 게 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김영남 의원이 이 보석이라는 것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석이 됐다고 해서 지금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요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이 재판 중에 석방된 이유는 구속기간 만기가 다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최장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1심의 경우에. 그래서 1심 재판이 6개월 이내에 안 끝날 것 같으면 그게 뭐 관련 증인이 많아서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고인 측에서 뭐 재판을 조금 오래 끄는 전략을 구사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 기간이 다 돼서 풀어준 것이지 본인들이 재판을 통해서 혐의 없음이 드러나고 있어서 석방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게 무죄 가능성이 높아져서 풀려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 만기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린가스 테러를 교사했다고 재판에 넘겨진 오음진리교 네. 교주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16년을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1960년대 전까지는 구속 기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 우리도 과거에 이제 일본식 법제를 많이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걸 이제 궁금했는데. 네. 구속 상태에서 너무 재판 기간이 오래되면 그거 자체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어떤 빨리 자백하고 재판을 끝내도록 하는 압박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려해서 우리는 1심에선 최장 6개월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구속기간 만기 제도를 둔 것인데 지금 김용전 부원장은 마치 본인의 결백함이 드러나고 있어서 석방된 것처럼 발언을 하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단순 구속기간 만기라고 보기 어려운 게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왔거든요. 네. 우리가 과거에도 국정농단 세력 그 재판 중에 구속기간 만기로 인해 가지고 보석 나오는 경우 봤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그 증거가 훼손되거나 또는 뭐 파기되거나 이럴 우려가 있다면 보석은 허가가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증거는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기가 대간이 나가서 당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핵심이 배임과 뇌물입니다. 배임과 뇌물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얼마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냐.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이제까지 언론 통해서 안 나왔을까요? 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보석이 뭔가 좀 시사하는 게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더 이상 이제 이 대장동 재판에 관련해서 새로운 게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는 거죠.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속 기간이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는데 뭐 증거상의 문제 아니면 뭐 혐의가 없는 쪽으로 기울어서 보석을 내준 게 아니고 구속 기간 만기가 3일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구속 기간 만기 때문에 석방을 해주는 경우에 만기 날 딱 그날 석방하기보다는 2, 3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피고인 측에 보석 신청이 들어오면 보석 형태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상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지금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예단해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구속 만기가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3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풀어준 거예요. 네. 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풀어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 드린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판사는 보석의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그렇죠. 방어권 차원이 됐든 뭐 재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조건 붙여가지고 지금 보석을 허가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재판 과정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처음 주장과 다르게 여러 가지 유동규 씨나 남욱 씨의 진술이 많이 탄핵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한편 민주당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에 있었던 두 의원,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이 결국에 탈당을 했는데요. 최수영 의원님, 이 두 사람의 탈당에 이재명 당대표가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같은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탈당을 안 하냐, 이거 원칙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고민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응이 엇박자가 나고 꼬였던 거죠. 사실 민주당의 이 돈봉투 사건에 대했던 처음에 대응했던 것들이 많이 지금 실기했고 그다음에 많이 늦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원인이 한 세 가지로 남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 본인 자체가 사법 리스크에 있었고 노웅래 전 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들의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단죄하냐 이 문제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쳤다. 두 번째가 이 녹취의 고리를 또 추적해서 자체 진상조사하다 보면 이게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아무도 예측치 못하니까 이걸 당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실기했다. 세 번째가 특유의 민주당 특유의 온정주의, 일종의 뭐 그건 누구라도 네가 재수 없어 걸렸지 누구라도 그러지 않았겠어? 휘발유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한 거 아니야?
라는 함께 비를 맞아주자는 그 온정주의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 있었던 이 세 가지 기류가 팽배하면서 실기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 그 놓고 보면은 당의 자정 노력이 없이 이 사태를 검찰의 손에 맡긴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진 탈당이라는 형태로 일단 먼저 나가서 좀 해달라는 그런 어떤 고육지책의 저는 카드였다고 보고 네. 네. 이 두 분의 탈당도 사실은 떠밀려 하는 탈당.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당이 어떻게 또 액션 플랜에 들어갔을 때 그다 이른바 쇄신총회 박광원 원내대표가 했던 그 혁신총회 쇄신총회에서 네. 마치 떼밀려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나가주는 게 당의 새로운 또 원내대표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모든 게 작용된 결단이었다고 보지만 저는 그래도 늦은 건 늦은 겁니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서 두 네. 의원까지 이렇게 탈당한 거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빠르게 선긋기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좀 입장이 다릅니다만은 그 두 분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결단이죠. 일단 탈당을 했다는 거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랄지 예. 좀 정치적 생명에 걸린 행보를 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했고 일단 근데 검찰 수사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거 보면은 이제 다시 재청구는 했습니다만은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 회장 같은 경우는 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만은 영장이 또 기각되기도 하고 또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반부패 수사 2부의 검사를 유출의 혐의로 공직자 공무기밀 유출의 혐의로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 수사 상황도 보면은 일단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빨리 검찰이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으니 또 당에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네. 촉구를 했어요.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자진 출소까지 해가지고 소환 조사 빨리 자기를 조사해달라 구속시켜달라까지 했는데 검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과도하게 막 녹취 파일이 흘려나오고 보도가 쏟아진 거에 비하면 예. 약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 현재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왜 이렇게 늦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동봉투 의혹 사건 자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들께 네. 이미 사죄 드렸습니다마는 사죄만 드리겠습니까? 네. 보다 또 다른 쇄신도 할 수밖에 없다. 쇄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이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네.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 부실하다,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맡기겠다, 자체 진상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의문도 사건들마다 있거든요. 좀 다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앵커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물어보시는지 알 것 같은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이미 전 검찰, 문재인 검찰, 윤석열 검찰이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물적 증거라고 하는 정영학 녹취록 네. 이거를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1340페이지 되는 이걸 그대로 검찰이 지금 그대로 증거로 쓰고 수사를 했다면 이재명 대표는 기소하지 못합니다. 거기 내용에는 지금 기사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정진상, 김영희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그 녹취록을 전면 무시하고 입장을 바꾼 사람들 유동규나 남욱 씨 입장만 가지고 기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은 2021년 4월, 5월이었죠. 네. 송영길 캠프에서 이뤄진 내용입니다. 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전 당대표나 관련됐다고 하는 의원들이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론에는 녹취 파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때는 그러면 이거는 자체 조사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네. 빨리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네. 여기에 앞서 가지고 의원들이 탈당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지금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 너무 좀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오히려 당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에 굉장히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이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의 이미지, 부패 이미지를 굉장히 부각시켰어요. 그러니까 40대에서도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40대에서도 네.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명단은 검찰에서 나오는 거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것의 원인은 다 알잖아요. 대의원 제도. 그럼 대의원 제도만큼은 민주당이 빨리 좀 고쳐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뭐 친명 다르고 비명 다르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더 실망합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 먼저 저는 쇄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이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